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 혼술 11월 6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토요일에 촛불 승리 전환 행동, 촛불 행동 이런 진보 좌파 단체가 오후 5시부터 제 뒤로 보이는 강화문 쪽, 강화문 광장 그리고 이 강화문에서 이쪽 그 시청으로 이어지는 이 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본인들은 5만 명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경찰 추산은 한 9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시국에 9천 명이나 모여서 상당히 대규모 집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어제 집회에서 4개 차로를 2시간 동안 독차지하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촛불 집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자, 이거 추모를 빙자한 정치 선동 집회였죠. 어제 그 주말에 서울 외에도 군산, 춘천, 수원, 보안, 부산, 대구, 강주, 제주 전국에서 일제히 이런 집회를 열었는데, 이 촛불 행동이라는 집회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주말마다 윤석열 대통령 퇴진, 김건희 특검 이것을 주장하면서 선동하는 그런 집회죠. 그 집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한다고 이 집회를 열었는데, 사실상 그것을 빙자해서 대규모 정치 선동 집회가 됐고, 시청 앞, 이쪽으로 가면 시청 앞에 그 분향소가 있습니다. 분향소 앞에서 열렸는데, 참사 희생자 분향소입니다. 그 시청 정문 앞에 있죠. 그 분향소 앞에서 정치 구호를 정치 구호가 난무했습니다.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이것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욕설들,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막말 이런 것들이 분향소 앞에서 막 어제 퍼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촛불 패륜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촛불 장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 촛불 행동은 제가 몇 차례 소개해드렸다시피 이 상임 대표가 김민웅, 우희종 그리고 공동 대표가 안진걸 이런 사람들은 그때 광우병 사태,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사태 때 그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이고,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 집회 이런 것도 다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진보 좌파 진영의 편에 서서 앞장서서 선동을 하는 그 단체죠. 그때 개국본 해서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은 고고한 척하라. 개싸움은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집단인데, 자, 그런데 좀 충격적인 보도가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것이 지금까지는 김민웅, 우희종, 안진걸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어떻게 보면은 순수한 좌파 단체 정치성을 그러니까 제도 정치권과는 거리가 있는, 물론 지지난주 집회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몇 사람 참석을 하고 했지만 그래도 본인들은 제도 정치권과는 거리가 있는 듯이 행동을 해왔는데, 자, 오늘 충격적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조선닷컴에. 뭐냐면은 이 집회, 이 사람들이 하는 집회 배후에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있다. 그리고 사실상 이재명 세력이 이것을 주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매주 주말에 모여서 윤석열 특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구호를 외치고, 또 어제 이 분향소 앞에서 대규모 욕설까지 섞인 그런 집회를 열었는데 그 배후에 이재명 세력이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죠.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그런 보도입니다. 뭐냐면은 진보 좌파 단체와 민주당이 합작을 해서 지금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자, 이것은 아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시민사회 단체, 좌파 단체가 하나로 뭉쳐서 모임을 결성을 했죠. 그리고 민주당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탄핵 정국으로 이끌어갔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조짐이 벌써 보이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들통이 나지 않았을 뿐이지 서로 협력을 해왔다는 것, 그 협력 정도가 아니고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실제로 뒤에 있다는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자, 보도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일단 지난 8일부터 서울 도심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주말마다 열리고 있죠. 집회 주최자는 표면적으로 조국 백서 저자
그 김민웅입니다. 그리고 운동권 인사 등 제야 세력이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조직도 전국적으로 버스를 대절해가면서 이 집회 참가자를 실어 날랐다. 자, 이런 그 정황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어 나른 민주당 조직의 대표가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캠프의 상임 본부장급이었고, 그 사람이 상임 본부장을 지낸 그 사람이 집회 공지하고 또 동료 참가를 독려하는데 활용한 텔레그램 1번방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1번방에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 박홍근 현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현역 의원 최소 10명, 그리고 전국 각지의 민주당 소속 전현직 시군구 의원이 최소 수십 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이것을 차로 실어 나르고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이야기죠. 표면적으로는 제도 정치와 관계가 없는 이 사람들, 뭐 김민웅, 우희종, 안진걸 이 사람들이 나섰지만은 그 배후에는 이재명 세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 송영길 전 대표, 박홍근 현재 원내대표, 박홍근은 뭐 윤석열 대통령 출범한 지 20일 만에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탄핵 이야기를 꺼냈던 인물이죠. 자, 그때부터 벌써 거리로 나가는 그 퇴진 운동을 하는 이 사람들과 간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죠. 뭐 직접적으로 연계가 됐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그것에 사람들을 실어 나른 그 집회에 사람들을 실어 나른 이쪽에서 운영하는 텔레그램방에 이 박홍근을 비롯해서 현역 의원 최소 10명, 그리고 시군구 의원 전현직 최소 수십 명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 취재에 따르면은 10월 19일 날 이심민심이란 단체입니다. 이심민심. 뭐 뻔하죠. 뭐 이재명의 마음이 뭐 국민의 마음이다 이런 뜻으로 달았겠죠. 이심민심이란 단체의 텔레그램 단체방에 중요 공지 이렇게 하나가 뜨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서울 총집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등 촉구대회 10월 22일 오후 5시 서울시청역 7번 출구 앞 대로에서 진행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서울시청 앞 7번 출구면 이쪽 방면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과 가까운 데 있는데, 그래서, 계속 주말에 집회가 열렸죠. 집회가 열렸는데, 그날, 이 공지를 한 10월 19일 날, 이심민심은 전국 27개 지역에서 대절버스를 띄워서 서울로 참가자를 실어 날랐습니다. 자, 그런데 공지를 올린 지 10분도 안 돼서 탑승 가능한 버스가 공지한 각 지역별로 한 대 내지 세 대까지인데, 한 대, 두 대, 세 대 정도인데 거의 만차이므로 신청은 이제 그만 받는다 이런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찼다는 이야기죠. 그게 사실이면 하루에만 이심민심이라는 단체에서 최소 27대, 최대 81대, 81대를 대절해서 집회 참가자를 실어 날았다는 이야기가 되죠. 27개 지역에서 한 대 내지 세 대니까. 자, 그러면은 이 인원만 해도 뭐 1000명, 2000명이 넘는 그런 인원을 실어 나른 겁니다. 자, 민주당과 연관된 조직에서 실어 날았습니다. 그 비용 같은 것도 어떻게 나왔는지 나중에 봐야 될 텐데. 그런데 공지에 나온 장소, 이심전심이라는 데서 여기서 집회가 열린다고 공지한 장소가 있죠. 시청역 7번 출구에서 열린 집회는 이심민심 주최 집회가 아닙니다. 이심민심 주최 집회가 아니고 촛불 승리 전환 행동, 제가 말씀드린 이 김민웅 이 사람들이 하는 그 단체가 개최한 정권 퇴진 촛불 문화제라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을 2천 명을 실어 날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촛불 집회에 경찰 추산 2만 명이 참가를 했고, 그리고 또 이심민심이 버스로 실어 나르는 이것은 바로 며칠 전 10월 29일 토요일 집회에도 공지가 나왔습니다. 또 실어 날았습니다. 10월 29일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날이죠. 자, 서울 시내 모든 경찰 기동대가 오후부터 도심에서 열린 집회 질서 유지에 지금 투입이 됐고, 그날 밤 이태원에서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민주당과 진보 좌파 진영의 스피커들은 왜 그때 기동대를
투입하지 않아서 이렇게 사고를 초래했느냐, 정권이 무능하다, 막 그러면서 막 각종 가짜뉴스 의혹들을 막 쏟아냈는데, 정권 책임론 이렇게 막 선동도 했는데, 그들이 주최한 대규모 집회에 이 기동대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민 안전을 위한 그 사전 대비를 하는데 투입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자, 물론 그때 보수단체 집회도 있었지만은 그 규모가, 그리고 보수단체가 집회를 할 때는 주로 이 광화문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집회자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자들이 용산으로 행진을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또 맞불 집회를 하고, 이 상황에서 경찰이 충돌을 방지하느라고 거기에 기동대가 전부 투입이 됐죠. 서울에 있는 기동대 다 투입되고, 그것도 인력이 모자라서 지방까지 다 지원을 받아서 4,000명 이상이 투입이 되는 바람에 어쨌든 국민 안전에 소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마치 그것 때문인 것처럼 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 이 프레임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그렇게 기동대가 동원된 것이, 기동대 병력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진보좌파 단체의 이 시위, 그리고 그 뒤에서 그것을 배후에서 조종한 민주당 이재명 계열 사람들이었다. 자,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심민심은 도대체 어떤 단체인가? 보면은 자기들이 그 공개해 놓은 조직 소개에 보면은 민주당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 당원 등 5만 명 회원 보유 단체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함께 진일보하는 민주당으로 변화해서 새 희망, 새 시대를 열자, 이런 슬로건도 내걸었습니다. 이심민심의 상임대표 임동현 씨인데, 임동현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서 각 영역 시민단체들을 총괄하는 시민소통본부 상임본부장,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대규모 어떤 그 선동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직함이죠. 시민소통본부 상임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 이심전심이라는 단체의 상임대표고, 그리고 여기서 전국에서 사람들을 실어 날아서 촛불 행동이 하는 거기다가 다 태워주고, 그리고 거기서 윤석열 그 퇴진, 김건희 특검을 외쳤다. 자, 그리고 이심민심이 운영하는 여러 메신저 단체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1번 방, 본방이란 제목의 1200명 규모 텔레그램 단체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대화 참여자 명단에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확인된 것만도 송영길, 박홍건, 김남국, 김두관, 김용민, 도종환, 문진석, 박용진, 박주민, 윤호중, 이수진, 이모경, 임종성, 장철민, 정성호, 정청래, 진성준, 그리고 최민희, 김진애 전 의원, 이렇게 있는데 1번 방 멤버 가운데, 제가 말씀드린 멤버 가운데 한 명, 김용민은 실제로 이 촛불 집회에 본인이 직접 참석을 했죠. 그리고 단상에 올라가 연설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인데, 윤석열 정부를 5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선동을 한 인물이죠. 이 단톡방에는 국회의원들뿐이 아니고 이재명이 계속 그 조폭 연루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단톡방 안에, 그러니까는 송영길, 박홍건,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는 단톡방 안에 조직폭력배, 성남 마피아파 출신으로 이재명을 수행했던 이모 씨도 들어가 있다. 전현직 국회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현직 경기도의원, 강명시의원, 대구 동구의원, 이런 사람들, 민주당 지역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위원장들을 이 단톡방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선동을 하고 해서 실제로 사람들을 실어 날아서 이 광화문까지 전국에서 27곳에서 실어 나르고, 그리고 윤석열 퇴진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12차까지 주말 그 집회를 하다가 13차 때는 추모 집회를 연다. 국민행동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것도 이심전심이란 단체에서 먼저 추모 집회로 바꾸자. 이 기회다.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를 참사 추모 집회로 바꿔서 열자고 먼저 제안한 것도 이심민심이다.
10월 31일에 이 단톡방 공지사항을 보면 이신민심 11월 5일 토요일은 이태원 대참사 추모 집회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공지를 했고 이신민심이 이렇게 시위 명칭을 바꾸니까 촛불 행동도 바로 시위 명칭을 바꿔서 하루 뒤 11월 1일 페이스북에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촛불 행동 13차 집회는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 집회로 진행한다. 자, 그러면 이재명과 연결되어 있는 민주당과 연결되어 있는 이신민심이란 단체가 지침을 줘서 이번에는 그냥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이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것을 촛불로 또 선동을 해야 돼. 그래서 이번에 명칭은 그것이 아니고 이태원 참사 추모 촛불 집회로 해. 이렇게 하니 이 국민행동이라는 단체가 따라서 그것을 쫓아간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촛불 집회, 지금 어제 열렸던 그것을 비롯해서 모든 이 촛불 행동이란, 국민 행동이란 단체에서 하는 이 윤석열 퇴진 집회가 실제 배후에 민주당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특히 이재명 아니냐. 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제 국민 애도 기간, 그것이 끝이 있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제로서 끝이 나고 내일부터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에 다시 그대로 노출됩니다. 곧 검찰 소환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체포영장까지 구속영장까지 곧 발부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만큼 폭로들이 유동규를 비롯해서 남욱 변호사 등의 폭로들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마 김용이 8억 원을 받은 김용이 기소가 되면은 이재명 소환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는데, 자, 그래서 이재명은 저항을 하는 차원에서 이 장애 집회를 또 계속 뒤에서 조정을 하고 정치 공세를 펼치겠죠. 아마 장애 집회는 또 이태원 추모를 빙자해서 평일에도 집회를 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공세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요구를 하고 심지어 내각 총사퇴하라. 이런 카드도 지금 만지작거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각 총사퇴. 벌써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운을 띄웠죠. 내각 대통령실은 정치 도의적 책임지고 총사퇴하라. 자, 이렇게 이 코치를 또 받고 나서 이재명이 이 카드를 들고 나서 어떻게 하든 윤석열 대통령을 식물 정부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칠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내일부터는 이 포스트 애도 기간 따른 새로운 정쟁이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참사 중에서 하나 새로 좀 발견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는데, 과거에 이 강우병 사태 아니면은 세월호 또는 박근혜 탄핵 정국, 여기서 와는 다른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는 이 가짜 뉴스들, 여러 가지 괴담들, 유언비어들 이런 것들이 무차별 막 확산이 돼서 사태를 악화시켰죠. 그런데 이번에도 김어준 씨를 비롯해서 여러 스피커들이나 민주당 안에서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고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 차량 행렬을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 차량 행렬이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올렸다가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것들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SNS에서 그것을 가짜 뉴스를 하나 퍼뜨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네티즌들이 진실을 찾아서 올리면은 그 가짜 뉴스들이 다 깨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김어준이 이야기했던 작년에는 그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서 좌측 통행을 했다, 일방 통행을 했다 이런 것도 다 깨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짜 뉴스 괴담이 안 먹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기획하는 장애 집회나 아니면은 정권 퇴진, 내각 총사퇴 이런 정치 공세도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죠.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는 일부에서는 조심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래도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법 처리를 안 당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서 막 이것을 밀어붙이면은 결국은 보수청이 결집을 하겠죠. 보수청이 결집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다시 결집을 해서 오히려 이재명의 정치적 명운은 더 단축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